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락을 담은 글쓰기, 지문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된 지문은 바로 서평인데요. 이 서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자가 글을 읽고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짤막하게 쓴 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수지가 쓴 서평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수지는 일가라는 소설을 읽고 이와 같은 서평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상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상가족 장면을 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 쪽 친척 중에 6.25 전쟁 때 피난을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 이 부분에는 첫 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네, 맞아요. 이 글의 글쓴이 수지가 일가에 대한 서평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기를 밝힐 때 수지는 일상에서의 경험을 글의 처음 부분에 서술하여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일가의 줄거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간다.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툰다. 이 사건으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아저씨는 집을 떠나게 된다. 1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난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서평에는 책에 대한 짤막한 줄거리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일가의 등장인물 주인공이었죠. 아저씨에 대한 이 글쓴이가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는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바로 책 속의 등장인물이자 엄마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처음 소설을 읽었을 때 우리 필자인 수지 또한 바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변했죠? 네, 불편한 감정에서 바로 안쓰러운 감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겠죠?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의 가족분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라고 바로 이 아저씨의 심정을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1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나 역시도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라고 책 속에 자신의 또래였던 친구가 겪었던 마음을 자신 또한 똑같이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일가, 이 책의 주제의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작품을 볼 때 바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지만 바로 이 작품을 쓴 작가와 연관시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네, 맞아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바로 작가, 이 소설의 작가인 공선옥의 작품 성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의 작가 공선옥은 이처럼 상처 있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왔다.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있다.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있다. 이 파트에서는 바로 공선옥 작가의 작품 성향에 대해서 나와 있었네요. 주로 어떤 사람들? 가난하거나 소외받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작품의 주인공들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즉 일가라는 소설 또한 바로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네, 바로 이 일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네요.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네, 여러분 서평을 쓰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아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기사냐면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어떤가요? 네, 맞아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네, 최근 바뀐 명절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현대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 댁에 가기로 했다. 네,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해서 글쓴이의 바로 무엇이 변화되었죠? 네,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줄 것이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어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서평이는 글쓴이가 책을 읽고 깨달은 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바로 문제로도 잘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에 대한 또 글쓴이의 평가가 드러나는데요.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왜냐하면 이 소설을 통해서 바로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일가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네,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이 글쓴이가 왜 일가라는
책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가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출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